안녕하세요. 어린이책 평론가 한미화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도서전 저작권센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2020년에 출간된 책 중에 주목할 만한 도서의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책에 이어서 어린이 문학 소개해 드릴게요. 성인 문학에서도 왜 추리, SF 등 한국 장르 문학의 해외 진출이 아주 활발합니다. 2020년 어린이 문학에서도 이런 장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책들이 아주 약진했거든요. 또 가족의 의미나 남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이끄는 작품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입니다. 한국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공모전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수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비밀 소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요.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거 말고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상이고요. 비밀 소원은 바로 그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의 형태 때문에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요, 미래하고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두 친구가 바로 그렇게 좀 다른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는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부모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친구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리고 이모와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가족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화 속에서 미래 이모도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꼭 남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행복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나답게 살면서 자신을 긍정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 소개할게요. 전설의 고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필독서들이 아주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요. 푸른 사자 와니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설정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주인공이요, 형은하고 형수라는 연년생 남매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둘은 전생부터 남매였고요. 계속 거듭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는 이미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남동생도 머지않아 초능력이 생길 거라고 누나가 말해줍니다. 자, 이때부터 동생은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궁금해지겠어요? 아니, 누나는 이미 초능력자인데 나한테는 언제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궁금하고 기다려지기 마련이겠죠. 자, 이렇게 전생, 초능력 이런 단어가 동화 속에서 나오는 걸로 짐작하시겠지만 장르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고 또 이야기의 재미가 부각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책, 많은 동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요, 남성과 여성의 삶, 지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재해석한 그런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 온누이가 등장하는 옛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대충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냐면요, 누이는 상당히 지혜롭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동생은요, 남동생은 좀 성급하고 또 문제와 사고를 일으키죠. 이럴 때 보통 누이가 남동생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결국 누이가 희생되는 그런 결말로 맺지요. 전설의 고수 얘기에서도요, 누나가 굉장히 의젓해요. 다시 말하면 초능력자죠. 남동생은요, 툭하면 울기만 하고 아직 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옛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옛 이야기처럼 온누이 이야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둘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행간에 숨기고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다음 책은 스무고개 탐정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신드롬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요, 해리포터 시리즈 읽다가 와, 정말 책이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책에 빠져드는 통과 의례 현상을 우리가 이 해리포터 신드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무고개 탐정 12권으로 완간되었는데요. 이 시리즈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뭐 해리포터 신드롬만 있나? 앞으로는 스무고개 탐정 신드롬이란 말도 만들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무고개 탐정은요, 정말 어린이 탐정이지만 결코 어른 탐정에 뒤지지 않는 명탐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격 추리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가 12권이나 되기 때문에요, 독자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읽다 보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 경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아주 전 12권에 견고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중심인물은 당연히 스무고개 탐정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이, 이 속에 많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스무고개 탐정 시리즈가 이어지는 동안에 때로 좀 싸우기도 하고요,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했던 이 아이들이 모두 탐정으로 하나씩 둘씩 성장해 갑니다.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이 전지전능한 명탐정이 등장하는 그런 동화들, 추리물들 뭐 이런 건 많지만,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특히 아주 좋은 작품으로 손꼽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요, 걱정 세탁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또 생기죠. 아이들 중에도요, 걱정이 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대개 보면 좀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민정 작가의 걱정 세탁소에서 주인공인 재은이도 딱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니까 걱정이고요, 시험 잘 보고 싶어서 또 걱정이고요, 매사 걱정입니다. 한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무인 세탁소를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가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라는요, 1시간, 12시간, 30일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재은이가 처음 1시간 코스를 선택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태평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숙제는 뒷전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자고 하고요. 자, 그런데 도리어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재은이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재은이는 그냥 나 몰라라 합니다. 자, 이렇게 재은이가 처음 1시간 코스를 했다가요, 12일 코스를 하고 30일 코스를 하면서 계속 이 걱정 세탁소에서 걱정을 없애는 코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은이는 걱정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신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자, 재은이가 어떤 결정을 했을지 궁금하실 텐데 책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동화를 읽으면 아이들이요, 구태여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걱정이, 적당한 걱정이 때로 참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동화입니다. 서드라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서드라는 책은 SF입니다. 이 작품을 쓴 최영희 작가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SF를 아주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작품 속에서요, 로봇이 굉장히 고도로 진화되면서요, 인간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숲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2등 시민으로 전락한 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요, 숲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숲에서 돼지치기를 하는 소녀 요리타고요, 로봇 조사관인데 리처드가 나와서 이 사건을 함께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숲을 조사하다가요, 이상한, 머리는 여우인데 몸은 뱀같이 생긴 거대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 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가는 이런 SF를 직조해 놓고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래 사회에서 이렇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아주 가장 인간적인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업신여겨졌어요. 근데 이 비효율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책 읽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요, 소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치기 소녀 요릿은 할아버지한테 책 이야기를 듣고 책을 그리워하는 그런 소녀지요. 책 읽다 보면 이렇게 미래 사회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돼지치기 소녀 요릿의 정체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당당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해서 과연 괴물이 누군지 그 사건을 풀어가는 얘기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